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일 J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쿄베르디 대 사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디는 일단 사포로를 상대로도 버티고 역습을 이어가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당히 밀어붙이는 팀에게 약한 면모를 수비에서 보여주기도 하나 삿포로는 올 시즌 상대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전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본인들도 공격을 나아갈 때 압박을 잘 뚫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겠지만 일단 삿포로는 늘 수비 상황에서는 수적인 열세를 생각해야 하는 팀이다. 삿포로의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이 흠이다. 그나마 지난 시즌처럼 극단적인 공세가 골로 이어진다면 몰라도 올 시즌 짧은 패스의 찬스 메이킹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미드필더 핵심 아사노, 아오키가 모두 없다는 점도 삿포로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 늘 수비적인 수적 열세를 감수하고 돌격하는 편이라서 삿포로의 올 시즌 공격력 감소가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도쿄베르디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압박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삿포로의 공세도 올 시즌에는 찬스 메이킹에서 부족한 모습이고 수비에서는 늘 수적인 열세를 감수하는 편이다. 도쿄베르디가 한 골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도쿄베르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미토 올리오크 대 V나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토는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치는 어느 정도 좋은 편이다. 후반전의 교체로 상대를 헤집어 놓는 역량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다. 다만 미토의 문제는 상대의 패스 플레이를 저지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공세가 통하는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다. 나가사키의 수비벽도 미토 입장에서 만만히 볼 상황은 아닐 것이다. 나가사키도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을 아주 잘 투사하는 편은 아니다. 애초에 중원 점유 장악이라는 면에서 최상위권치고는 스탯이 딸리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물론 나가사키의 중원이 수비적으로는 저지선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 나가사키의 밸런스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나가사키가 신승하는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서의 창조성이나 전개에서 나가사키도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다만 수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점과 미토는 반대로 패스워크를 저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단 나가시카가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매치다. 이번 경기 V나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마구치 대 시미즈 에스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야마구치가 나름대로 상승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미즈를 상대로는 매우 약했던 편이다. 특히 상대가 강도를 높여서 압박하는 상황에서의 난조가 심한 것이 원인이다. 시미즈는 공세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전방에 힘을 꽉 주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야마구치의 공격이 잘 통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편이다. 시미즈를 상대로 4경기를 치렀는데 골을 기록한 매치는 하나뿐이었다. 시미즈의 현재 페이스는 매우 좋다. 특히 요코하마 FC 정도의 전력과 압박, 수비가 아니면 시미즈의 미드필더 활용과 공격적인 플레이가 통하지 않는 경우는 적었던 편이다. 특히 야마구치의 최근 수비가 괜찮다고는 해도 여전히 골키퍼의 개인 기량과 세이브에 의존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시미즈의 공세와 화력을 믿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미즈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야마구치가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안정세가 있는데 골키퍼의 기량에 맡기는 경우가 잦은 것이 사실이다. 시미즈가 강한 전방지향적 움직임을 표출하는 편인데 야마구치가 이것 때문에 득점력을 시미즈 상대로 기록하는 것에도 한계가 명확했던 편이었다. 이번 경기 시미즈 에스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가와사키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능력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상대의 역습을 돌파하는 능력이 상당히 모자라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후쿠오카나 간바, 가시와 등 잠그고 역습하는 팀들에게는 부진한 흐름을 선보이고 있다. 나고야를 상대로도 예외는 아닌데 전체 성적은 가와사키가 앞서고 있지만 현재 3번의 매치에서는 가와사키가 1무 2패로 오히려 흐름이 좋지 못하다. 나고야가 일단은 잠그는 팀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공격을 포기한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전방에 힘을 주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면서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커나 나가이의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나고야가 최근에는 가와사키를 상대로 페이스가 좋다는 점도 나고야에게는 자신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가 상당히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가와사키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는 편이 좋다. 나고야도 이에 맞게 최근 가와사키와의 전적에서도 서서히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방에 힘을 주는 상황에는 나고야도 꽤 효율이 좋기도 하다. 이번 경기 나고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치기 대 로쏘 구마모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치기는 극단적인 수비를 선호하는 팀이다. 사실상 3백을 가동하면서 측면을 긁거나 미나미노의 개인 기량에 맡기는 양상이 전부다. 결국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난관인 유형이다. 다만 수비에서도 장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3백이 상대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경합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편이다. 구마모토를 상대로도 제법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다. 구마모토는 점유를 기반으로 꽤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나 박스 타격 능력에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운 유형이다. 다만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수비 불안을 도치기 전에서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구마모토가 최근 2승 2무로 도치기 상대로 좋고 마지막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것은 2015년이다. 구마모토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구마모토의 플레이가 상당히 주도적인데 도치기가 이를 막아낼 만큼의 수비적인 단단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구마모토의 수비도 약점이 있지만 멀티 실점을 도치기에게 허용하는 것은 잘 막고 있기도 하다. 한골 싸움에서도 구마모토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로쏘 구마모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시와 레이솔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와는 마리노스에게 대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다만 마리노스가 공격적으로 좋은 상황이었고 후쿠오카는 마리노스만큼의 공격력이나 과감함을 지닌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후쿠오카의 현재 수비 상황이 누수가 심한 편이라서 후쿠오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수비 말고는 없다. 가시와가 생각보다는 밀어붙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봐도 이상하지는 않다. 후쿠오카는 현재 그롤리, 마에지마, 모리야마, 유자와 등 수비에서 기여를 해주어야 할 선수들이 대거 빠져버린 상황이다.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도 후반 걱정을 해야 해서 전반적으로 굳히기 위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초에 지난 경기 2골도 프리킥과 크로스가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등 운이 상당히 따라준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시와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후쿠오카가 공격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수비진의 이탈이 심해서 공격을 과감하게 가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다. 가시와가 꾸준히 기세나 공격권을 가져가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가시와 레이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